우리 인류에게 불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냈으며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만큼 고대에는 불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고대에는 불씨를 지키는 불지기가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불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불을 켜기 위해 아주 옛날만큼 노력할 필요는 더 이상 없죠. 성냥, 라이터 등등 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왜 불은 항상 위로만 타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불의 정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우주 정거장 같은 곳에서는 불이 어떻게 타오를까요? 너무나 당연할 것만 같은 불이라는 자연 현상 속에도 정말 많은 과학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28번째 뭉치과학에서는 흔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불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면 액체, 고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불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은 과학적으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불이 붙는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연소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연소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연소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열에 의해 발생하는 가열된 기체, 즉 뜨거운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워진 공기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길에 열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으로요.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 또 밝기도 하죠. 그럼 불꽃의 색과 밝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광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 덕분인데요. 불이 나면 앞에 이야기한 열 에너지 외에도 빛 에너지가 함께 방출되는데 이 빛 에너지가 바로 광자라는 입자 형태로 나와요. 광자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 수 있을 텐데요. 비유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인 전자처럼 빛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가 광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광자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대에 해당하는 광자가 우리 눈에 도달하면 불꽃의 색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자가 많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밝기가 강한 불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꽃의 색은 불꽃의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촛불을 잠시 관찰해 볼까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심지 부분은 파란색에 가깝고 외부로 갈수록 노란색에서 점점 주황색 빛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파란색 부분인 심지 근처입니다. 그 이유는 초의 심지를 통해 연료가 가장 잘 공급되면서 공기와도 가장 잘 섞이는 부분이 바로 심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불은 파란색의 빛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양초보다 더 뜨거운 불꽃을 만드는 가스레인지를 켜서 자세히 보면 불꽃 자체가 완전히 파란색인 걸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촛불은 바깥으로 갈수록 심지에서 멀어지므로 연료의 공급이 줄어들어 촛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불꽃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불꽃의 색상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점차 변하게 돼요. 그리고 불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영역의 빛 에너지도 방출하는데요. 이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열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왜 뜨거운 난로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난로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적외선 영역의 광자 때문입니다. 이런 열 전달 방식은 앞서 설명한 대류와는 좀 달라요. 대류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예를 들어 공기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적외선을 통한 열 전달 방식은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열의 전달 방식을 복사라고 하는데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이 복사열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꽃 속에는 플라즈마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플라즈마는 액체도 고체도 기체도 아닌 제4의 물질인데요. 기체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주면 전자들이 원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와 양이온이 뒤섞인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전기적으로 흥분된 기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주변 자연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 현상이 바로 번개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겠죠?
지금까지 불꽃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불이 이렇게나 복잡한 자연 현상인 것을 예상이나 하셨나요? 그리고 불이 어떤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은 물질이라고 보기보단 에너지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불의 정체를 알아야 불꽃이 왜 위로만 타오르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불은 왜 위쪽으로만 타오르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이 위로 타오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중력, 대류, 공기의 흐름, 열의 성질 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불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로 중력과 대류를 꼽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류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공기는 산소, 질소 등의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자들은 빈 공간을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와는 달리 기체 분자들은 서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분자들이 열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퍼지고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뜨거워진 공기는 부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주변보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위로 뜨는 힘, 부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뜨거워진 공기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중심에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부력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가벼운 기체에 부력이 발생하고 무거운 공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력과 대류는 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결국 이런 대류 현상에 의해 불꽃 주변의 공기가 위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니까 불꽃은 공기의 흐름을 따라 위쪽으로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류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산화제라고 하는데 양초를 예로 들면 공기 속의 산소가 산화제가 돼요. 그래서 불꽃은 산소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양초가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기의 흐름을 따라 양초 심지로 유입되는 산소는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도 자연스럽게 위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불이 아래로 흐르거나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닌 위로 자라나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는 생성물도 공기의 흐름에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양초가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연소 생성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생성물 또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위로 이동하면서 불꽃 전체가 위로 휘어지고 길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불꽃이 왜 위로 타오르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만약 중력이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불꽃은 어떻게 타오를까요? 보기 1번, 길쭉하게 위로 타오른다. 2번, 아예 타오르지 않는다. 3번, 작고 둥근 형태로 조용히 타오른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이 거의 없어 뜨거워서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차가워서 무거워진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연소에 필요한 산소도 공기 속에서 아주 느리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꽃은 특정 방향 없이 에너지가 퍼지는 대로 둥글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연소의 연료가 되는 산소가 불꽃 심지 주변에만 풍부하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작고 둥글며 파란빛에 가까운 불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어때요? 불의 정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오늘은요,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은 왜 위로만 타오르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불은 그냥 단순히 위로 타오른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복잡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